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의 일반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7쪽에 그 법의 일반적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법과 실정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강의 자료 계속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자연법이란, 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이상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딱 그냥 원시적인 뭐 전기도 없고 인터넷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원시적인 사회에 이제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먼 조상이죠. 이때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생기는 것들이요. 자,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인간의 본능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사유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걸 이제 건너뛰어서 무시하고 얘기하자고요. 자, 사자, 뭐 호랑이, 뭐 여우, 곰, 뭐 말, 소, 돼지, 닭,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살고 야생의 이제 시대. 우리가 동물원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런 뭐 기린, 코뿔소 막 이런 이제 사회. 인간이 제일 힘으로 약한 그 아주 옛날 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더 실감나게 공룡에 살았을 때 공룡에 살았을 때 인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난감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찌 보면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이리 와 그래서 그냥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문자도 없고 그냥 동굴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그런 시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제 어떤 규범 같은 거죠. 생활 양식이죠, 이건 일종의. 갑자기, 자, 너는 뭐 남자인 것 같고 너는 여자인 것 같고 갑자기 뭐 애가 있네? 얘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거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운이 좋으면 뭐 며칠 먹을 동물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사회에서 생겼던 것들이 자연법입니다. 실정법은 일단 정부가 만들어져야죠.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생기는 것들을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뭐 한 번쯤 역사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옥저, 뭐 동예, 마한, 진안, 변한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래도 회의라는 거 좀 앉아서 좀 이렇게 뭐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좀 높은 사람들이 좀 앉아서 좀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럴 때의 경우가 이제 실정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딱 들어오면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자, 백제는 당시에 이제 일본과 무역, 거래를 트기 시작한 거죠. 그 나름대로 절차가 있었겠죠. 뭐 서로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무역이죠. 그 다음 통일신라 때는 뭐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만 알고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경주로 들어오죠. 이게 이제 경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의 이제 부산의 기장이요,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당시에 뭐 갑자기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뭐 화려하게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온갖 뭐 금을 두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왔더니 갑자기 뭐 이제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가 지금의 경주를 기준으로 꽤 잘 살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뭐 가서 뭐 우리는 이거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 줄래 하고 뭐 중간에 제 생각에 통역 한 3명 거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뭐 신라시대 말, 그 다음 당시에 이제 그 당나라니까 당나라 사람이 말로 또 배우고, 인도로 간 다음에 인도에서 아마 아라비아 언어로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그렇게 통역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이제 한참 듣다가 너희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바꿨겠죠. 이게 인위적인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 실정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법이 반드시 이상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책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쪽에 국내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설명할 이 국내법 얘기는 법학과 1학년 수업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고, 이것만 가지고도 한 3시간 할 거예요, 아마. 자, 말씀드릴게요. 국내법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네, 맞죠? 자,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이나 중국, 북한에서는 효력이 없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이죠. 형법은 좀 조금 예외가 있어요. 민법.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은 공법. 자, 공법이 대표적인 게 형법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법이고요. 자,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죠. 사회법이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얘기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설명이 대강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우리는 사회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18쪽 보면은 강의 자료에는 제가 뺐는데 국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국제법은 자, 일단 우리 그 국제연합 UN에서 만든 각종 내용들이 있고요. 뭐 OECD, 우리나라 언론에서 항상 그 단골로 등장하는 OECD 기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마련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EU 유럽연합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우리가 이제 WTO 무역협상하고 뭐 이제 판결 받을 때 이제 이런 거 우리나라 참 잘하는 나라인데, 그거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IMF죠. 국제통화기금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그 절대적인 그 어떤 위치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봐요. 지금도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IMF 뭐 이런 얘기하면 막 그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이런 기구들에서 제시하는 많은 얘기들이 국제법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국제법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국제법은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 선박, 배. 우리가 뭐 지중해 이렇게 로마 제국할 때 배 타고 뭐 무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해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상법 분야가 아주 역사가 깊어요. 자, 그런 것들도 국제법에 다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거고, 항공기에 관련된 것도 국제법의 기준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북극, 그 다음에 이제 달, 우리가 뭐 가끔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원을 비는 달, 보름달 할 때 달이요. 다 국제우주법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게 좀 독특한 얘기긴 해요. 국제우주법이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놓죠. 자, 그래서 이 국내법과 국제법은 기준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19쪽에 입법 절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강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법률안 제출. 자, 법률안건이요. 법률이 아직 되기 전 단계입니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뭐 의원님들끼리 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고, 대부분 자, 딱 읽고 이상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상이 있으면 돌려보내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보냅니다. 또는 계류, 그냥 어떤 지점에서 그냥 정체, 묶여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법률안 제출이요. 그게요. 그 다음에 의결이라고 하는데, 뭐, 의결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자, 1차 심사, 2차 심사, 재심사, 그 다음에 완전히 통과되면은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죠. 이때, 뭐,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법률안에 국회 의결이 있고요. 자, 이제 20쪽입니다. 자, 20쪽에 공포와 효력 발생이 있는데요. 자,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효력 발생 시점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가끔은, 자, 대통령은, 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부권 행사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자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국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수한 경우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법률안을 만들면 전부 다 법률로 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100개의 법률안 중에서 하나가 통과해야 돼요. 100개의 법률안 중에서 하나가 통과됩니다. 우리가 보통 100대 1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아니, 그럼 만약에 법률안 만드는 데마다 다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이 뭐 수십만 개 되게요? 아니에요. 법률안이 진짜 고심해서 아주 깊이 고민해서 만들었을 때 100개 중에 하나가 통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이 법률로 되는 것은 만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자,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은 여러 가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제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의 입법 절차는, 자, 법률안을, 자, 구상하는 단계부터 완전히 통과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한번 해보라는 얘기까지, 이게 입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심사 단계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쟤네는 주고 얘네는 안 되느냐. 의원님들끼리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이거 그냥 다 주려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지금은 다 줘야 되는 시기에, 이게 우리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때 얘기입니다. 야, 어디까지를 줘야 되냐?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었어요, 사실.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6.25 전쟁 이후엔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는데? 야, 근데 이거 여기서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국가 경제가 잘못하면 마비가 된다. 일단 주자. 그래, 그럼 얼마 줄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사실 6.25 이후에 이런 법을 2번을 연속으로 했다는, 이런 그 지원금을 2번을 연속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역사에도 없을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만큼 중대했던 이유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입법 절차가 우리 과목에서는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는데 입법 절차가 훨씬 복잡해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따로, 요 얘기만 제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하듯이 해서 쭉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야 재밌어요, 이거는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번째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